금리 인하 가능성의 잣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에 있어서 여러가지 카드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금리 인하와 그 시기에 대한 싸움인데, 인하도 분질러졌다고 봐도 되니까 시기 하나만 놓고 주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판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간 14시 00분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오늘 증시 전반적인 그림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방업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322포인트가 상승한 0.85%가 상승한 38,22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은 굉장히 좀 기염을 토했다. 네, 굉장히 기염을 토한 강한 상승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올라온 그 자리가 쉽게 못 올라올 수 있었던 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전 거래일에 강한 윗꼬리를 맞으면서 영망치형이라고 하죠. 망치형은 이렇게 생긴 게 망치형이고, 지금은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해서 영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영망치형을 맞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렸던 상태에서 그 주가를 그대로 받아쳤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박스권의 모습이 그대로인데, 대받아쳐서 올렸다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승이었고요. 지금의 이 상승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꺾일 수 있었던 상황을 하루 더 붙잡아 두면서 아직까지 저울질을 좀 하겠다라는 시장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승에 주요했던 것은 빅테크였고요. 이제 빅테크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연준 쪽에 금리에 좀 민감하다. 금리 민감주로 우리가 뽑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배제시켰던 측면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많은 자본 조달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 마감 직후에는 애플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아주 베스트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수요 둔화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걷어냈다라는 측면이 증시를 견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예쁜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 장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측면은 아주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한 비농업 지표 등 PMI 지표 등등 지표들이 좀 대기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 경제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이 좀 쏠리는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지탱한 상태에서 현재 나올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서비스 합성 PMI 지수, ISM 제조업 지수, 요 큰 지표를 넘어갈 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피로감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시장의 피로감이 좀 분명히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에 FOMC로 인해서 등락을 줬던 구간에 밴드를 아직까지 상해 또는 안착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는 주가가 온전히 강한 상태라고 단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원웨이로 또는 완전히 한풀 꺾여서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연준 쪽의 코멘트는 나올 게 다 나왔고, 이제 연준 쪽의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 쪽의 코멘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연준에 의한 내용보다는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이 시장에는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고용이 늘었다 또는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많이 청구했다, 많이 청구하지 않았다. 뭐 청구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잃었다라는 것이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잘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요렇게 흔히 말해서 막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완전 강한 추세 돌파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소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국채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공격적 성향이 좀 많이 덜어졌고, 국채 쪽에서의 공격적 성향이 좀 덜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위험자산이라 뽑히는 주식 등 시장에서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채 또한 마찬가지인데, 사실 국채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국채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면 주가는 약하고 내리면 강한데, 주가는 이러한 측면들이 지금은 좀 약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국채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단순히 주가와의 비교 대상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나타났던 증상이었거든요. 또 온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 찾아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완전한 회복을 하진 못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뭐 괜찮았는데, 뭐 오늘까지 시장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시장이 좀 더 온전하게 가려고 하면 오늘까지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되돌아 올라오는 정도의 그림이 있어줘야 회복에 대한 관점이 생길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이 저항권에 좀 속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맞고 밀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금 깊게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가야 되겠죠. 이거는 단순히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금리와 지표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시장 심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떠하냐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올 초부터 3개월 동안 강세였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동안 좀 쉬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이 끝났고 이제 5월달, 이제 2달 차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구도를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 결국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 보셔야 돼요.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배가 좀 부르면 소화를 시켜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계속 배부른데 입에다가 우거적우거적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의 과정이지 이것이 엄청난 악재를 껴안고 있다거나 지금 시장에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화제를 먹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품들 가격도 좀 보시면 상품들도 좀 진정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 아주 고공행진을 보였던 유가라든지, 유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유가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멘텀이 소멸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사라졌다가 아니죠. 지금 골드 가격 여전히 좋아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런 위험 요소가 좀 감쇄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식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어젠 항생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항생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항생 같은 경우도 지금 랠리를 다시 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도 이제 항생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기에 뭐라 말씀을 드렸냐, 리포트를 써드린 것이 추격 매수는 아니다. 추격 매수는 아니다. 대신 해당 구간의 지지력을 체크하면서 다시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딱 해당 구간의 지지력을 본 이후에 다시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의 조정 관점보다는 따라오는 매수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현상 자체가 그동안 좀 억눌려 있던 부분이 좀 포텐셜이 터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안전자산인 골드도 마찬가지고,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상품들이 호흡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비농지표와 PMI 지표를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건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요소에 대한 지표 부분의 중요도가 분명히 있죠.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분명히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지금 금리를 일단 인상하겠다라는 카드는 아예 부러뜨렸단 말이죠. 금리가 원래는 인하 횟수의 싸움이었는데 인하 횟수의 싸움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도 가능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뭐 없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무슨 풍문처럼 나오다가 연준 주요 인사들이 나오면서 한마디씩 던졌던 게 이게 독약이 돼버렸죠. 이게 독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 가능성을 사실은 다시 파월 연준이 와서 흔히 말해서 부러뜨려 버렸죠. 완전히 야, 뭔 소리야.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것도 완전히 부러뜨렸죠. 내가 그때 거기서 살아봤는데 내가 그 시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난데 지금 스태그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정체는 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파월 연준장께서. 스태그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인상 가능성과 스태그 가능성을 일단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보통 이 지표들을 통해서 스태그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 금리 인상에 가용한 우려감, 이런 측면들 때문에 시장이 좀 요동쳤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부러뜨렸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싸움이에요. 인하는 간단 명료하죠. 인하할 거냐? 오케이. 이건 무조건 한다 이거죠.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게 지금부터 싸움은 빨리 할래? 늦게 할래? 싸움이에요. 11월에 할래? 12월에 할래? 아니 9월에 할까? 뭐 이런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지표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의 잣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금리 인하를 빨리 할게 느리게 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한다고 하면 시장은 조금 화색이 돌 거고 느리게 할게 하면 조금 실망이 돋을 거고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봤어야 될 카드가 금리 인하 안에서도 시기 이게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스태그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2개가 분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인하와 그 시기에 대한 싸움인데 인하도 분질러졌다고 봐도 되니까 시기 하나만 놓고 주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변동성이 어제, 그제 다 높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지금 변동성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변동성이 지극히 정상인 건 아닙니다. 지극히 비정상이죠. 근데 이런 지극히 비정상인 형상의 변동성이 왜 나오냐? 그만큼 지금 시장의 긴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도에 의한 싸움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은 주간에는 좀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 야간에는 해당 지표에 의해서 싸움이 나타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구간에서의 추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상승보다는 쉬어가는 관점에 좀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이 정도까지 좀 쉬어가면서 분위기를 보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너무 급변동을 많이 하거든요. 급좌회전, 급우회전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시장을 읽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을 내가 좀 자세히 보겠다, 자세히 읽어보겠다에 초점을 두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오늘 거래일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빨간 날 휴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체 공휴일까지 잘 휴일 치르시길 바라고 저는 화요일 날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홍 대표였습니다.